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2024년 노르웨이 왕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왕세자의 의붓아들인 1997년생 마리우스 보르고 헤이비가 왕세자 부부의 거주지에서 공식적으로 쫓겨났으며 앞으로는 한 발짝도 그곳에 들어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소셜미디어에서는 환호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실의 후광을 받고 자란 이 젊은이가 정말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죠. 그의 각종 논란은 마치 연예인 스캔들보다도 더 많았고 심지어 왕실의 위험 요소라는 별명까지 붙게 되었습니다. 시간은 2024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가겠습니다. 노르웨이 경찰이 갑작스럽게 마리우스의 아파트에 들이닥친 사건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이유는 그가 여자친구인 레베카 아르첸을 부적절하게 학대했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여자친구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이후 진단 결과 그는 그녀를 폭행하여 뇌진탕을 입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파트 안은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날카로운 흉기가 침실 벽에 꽂혀 있는 등 마치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의 여자친구는 공개적으로 글을 올려 자신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이중적인 학대를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러한 혐의에 대해 마리우스는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성명을 통해 당시 알코올과 코카인의 영향으로 다툼이 발생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실내 물건들을 파손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변명하려 하며 오랫동안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이로 인해 자신을 통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질환과 싸우는 일이 자신에게도 참 힘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뒤 그는 다시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숨겨진 번호로 전 여자친구를 괴롭히는 전화를 걸다가 경찰에 또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런 반복적인 소동은 노르웨이 국민들로 하여금 그에 대한 불만을 가득 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이 마리우스가 처음으로 스캔들을 일으킨 것은 아니었지만 이번 사건은 영향력이 가장 커서 나라 전체는 물론 해외까지 그의 악행을 알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있어서 이 왕세자의 의붓아들은 이미 국민적 비난의 대상으로 완전히 전락한 상태였습니다. 2024년 11월 19일 노르웨이 경찰은 마리우스가 폭력 혐의로 체포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18일 밤 마리우스를 체포하고 그의 거주지를 수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거주지는 오슬로 외곽에 위치한 왕실 소유의 장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그가 3개월 내 세 번째로 체포된 사건이었습니다. 노르웨이 왕실은 평소 매우 조용하고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편입니다. 지금 배경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재 노르웨이 국왕 하랄 5세는 2024년 기준으로 84살이며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 형제입니다. 그는 왕비와의 사이에서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왕세자인 하콘과 메르타 루이세 공주가 그 둘입니다. 하콘 왕세자는 1973년에 태어났으며 현재 51살입니다. 그의 인생은 말 그대로 완벽한 왕세자의 성장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한 반항적인 일은 전형적인 왕비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먼 메테 마리트와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메테는 귀족적인 배경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평범한 노동자와 농민 가정에서 자랐으며 어린 시절은 결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 문제가 있었고 부모님은 그녀가 11살 때 이혼했습니다. 이후 그녀의 아버지는 직업이 스트리퍼였던 여성과 재혼했으며 전과가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가정 환경으로 인해 메테는 어린 시절부터 반항적인 성격을 띠게 되었고 일반 사람들보다 더 오랜 시간을 들여서야 고등학교를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21살이 되던 해에 메테는 나이트클럽에서 일을 시작했고 24살에는 불법 약물 판매상을 남자친구로 사귀며 동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그녀 역시 불법 약물을 남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메테는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아이가 바로 현재 문제가 된 아들 마리우스였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아이의 아버지는 중범죄자로 수감되었습니다. 그는 폭력, 음주운전, 불법 약물 판매 등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메테는 나이트클럽 일을 그만두고 카페에서 서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갔고 오슬로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갔습니다. 1999년 하콘 왕세자는 메테를 노르웨이 최대 락 페스티벌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습니다.
이 우연한 만남은 마치 드라마 같은 결말을 맞이했는데 2000년 12월 두 사람은 약혼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메테가 미혼모라는 점, 학력이 부족하다는 점, 그리고 과거 불법 약물과의 연관성 때문에 두 사람의 결혼 소식은 노르웨이에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대중들은 왕세자의 선택을 두고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콘 왕세자는 여론의 압박을 견뎌내며 약혼녀와 함께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메테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과거와 단절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저의 청소년기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반항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말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로 인해 엄청난 대가를 치렀고 그것을 극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불법 약물 남용을 강력히 비난하고 싶습니다. 비록 불가능하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 이후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이 비전형적인 왕세자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하콘 왕세자는 인터뷰에서 두 사람이 결혼 전에 겪었던 혹독한 비판으로 인해 한때 왕위 계승권을 포기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메테를 절대 포기할 생각이 없었다며 사랑에 푹 빠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데는 성공했지만 왕실 내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국왕 하랄 5세는 이 며느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평민 출신의 시어머니인 소냐 왕비는 아들과 메테의 진심 어린 사랑에 감동받아 국왕을 설득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도 평민 출신으로 결혼 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왕에게 메테를 받아들일 것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소냐 왕비의 노력으로 국왕은 메테를 왕실 가족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메테는 확실히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는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 비하의 노르웨이 경영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왕실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자선 활동에 헌신하며 공공건강, 에이즈 예방, 문학 보급 등 다양한 이슈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하콘 왕세자와의 사이에서 잉그리드 공주와 스벨의 왕자를 두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처음에 노르웨이 사람들은 왕세자가 한때 불법 약물 판매상과 아이를 낳은 여성을 아내로 맞이한 것을 매우 못마땅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메테는 수년간의 실천적인 노력으로 여론을 바꿨고 점차 국민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골칫거리가 된 것은 그녀가 전 남자친구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마리우스였습니다. 왕실의 성대한 결혼식에 데려왔던 이 아이는 어린 시절에는 귀여운 모습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사춘기를 거쳐 성인이 된 지금 그는 노르웨이 왕실에서 가장 지우기 어려운 오점이 되고 말았습니다. 마리우스는 메테에 의해 왕궁으로 들어와 다른 왕실 자녀들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왕세자 역시 그를 친아들처럼 대하며 사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왕실 신분이 없다는 점을 제외하면 그의 대우는 사실상 왕자에 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마리우스의 행동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통제 불능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마리우스는 왕실 직함도 없고 왕실 업무를 수행할 의무도 없었지만 왕세자의 의붓아들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불법 약물 남용, 무기 사용, 폭력 사건에 연루되는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2017년 그가 겨우 20살이 되었을 때 왕실은 마리우스가 공적 생활에서 물러날 것이라고 발표하며 그의 개인정보를 왕실 공식 웹사이트에서 삭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왕실과의 관계를 이용해 특권을 누리려 했으며 이에 걸맞는 책임감이나 기여는 전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왕세자인 의붓아버지 하콘과는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시 미성년자였던 여동생 잉그리드 공주조차도 그보다 훨씬 더 훌륭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마리우스가 한 번도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는 패션 에디터, 모델, 기업가 등 여러 직업에 도전했지만 전부 실패로 끝나며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안 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마리우스의 부업은 더욱 충격적인데 그는 코카인을 소지하고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적도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점은 그가 종종 친구들을 왕궁으로 불러 모아 파티를 즐겼다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그 파티 중 왕세자 가문의 귀중품들이 자주 도난당했다고 하니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이 마리우스와 관련된 뉴스를 들을 때는 거의 항상 세 가지 중 하나입니다. 또 문제를 일으켰다. 또 연애를 시작했다.
아니면 문제를 일으키면서 연애도 같이 하고 있다. 그는 한때 노르웨이 유명 모델인 율리아네 스네케스타트와 교제했지만 얼마 되지 않아 결별했습니다. 두 번째로 공개적으로 사귄 여자친구인 노라 하우클란드는 그에게 강압적인 부적절한 행동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 마리오스는 이를 완강히 부인했음에도 이 스캔들은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현재 그에게 뇌진탕 피해를 입었다는 레베카는 사실 만나기 시작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이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경찰의 심층 조사 결과 마리오스는 전 연인 2명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 상습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2명의 익명의 제보자는 잡지 세이호얼에 경찰이 이 왕세자의 의붓아들이 피해 여성들에게 전화를 걸어 그녀들의 옷과 물건을 불태워버리겠다고 위협한 녹취를 가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슬로 경찰은 마리우스가 폭행과 재산 손괴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노르웨이 법에 따르면 폭행은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만약 혐의가 심각한 신체 상해로 확대된다면 최대 6년의 징역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그의 행동에 분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4년 8월 31일 하콘 왕세자의 누나인 메르타 루이세 공주는 오랜 연인이었던 듀렉 베렉과 결혼했습니다. 사실 이 결혼 또한 많은 이들의 반대와 회의적인 시선 속에 진행되었습니다. 그녀가 결혼한 상대는 스스로를 샤먼이라고 칭하며 신의 종이자 에너지 활성화 전문가라고 주장하는 인물입니다. 듀렉은 자신의 저서에서 어린이 암의 원인이 불행이라고 주장했으며 이 비과학적인 발언으로 인해 해당 책은 노르웨이에서 출판 금지를 당했습니다. 또한 그의 개인 웹사이트에서는 222달러에 판매되는 정신 최적화제를 선보이고 있는데 그는 이 약물이 자신이 코로나19에서 회복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듀렉은 자신이 주술을 통해 암과 백혈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노화를 늦출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과거 스스로를 부인과의 신의사라고 칭하며 여성들이 관계를 가질 경우 생식기 내부에 불결한 흔적이 남는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런 흔적을 주술을 통해 정화해 줄 수 있다고 주장했죠. 가장 황당한 점은 듀렉이 바로 이와 같은 주장으로 할리우드에 진출해 많은 여배우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점입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외부에서는 이 결혼에 대한 비난과 조롱이 끊이지 않았고 그 말들은 지구 한 바퀴를 돌 정도로 많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의 핵심은 이게 아닙니다. 공주의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하객들이 만약 마리우스가 결혼식에 참석한다면 우리는 바로 참석을 거부하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결국 왕실은 공식 성명을 발표하며 마리우스가 결혼식에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엄중히 선언해야 했고 그제야 대중들의 분노를 진정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마리우스가 체포되고 왕실로부터 추방 명령을 받은 일이 알려지자 많은 이들은 크게 환호하며 드디어 노르웨이 왕궁이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고 기뻐했습니다. 한편 많은 사람들이 메테 왕세자비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올해 51살인 그녀는 치료가 불가능한 희귀 폐 질환인 폐섬유증을 앓고 있으며 이 질환의 사망률은 50% 이상에 달합니다. 이 병은 폐 조직에 흉터를 남기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심각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메테 왕세자비는 몇 년 전 자신의 병을 공개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왕실의 의무를 다하며 정상적인 업무 리듬을 유지하려 노력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아들의 끊임없는 부정적인 뉴스가 그녀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 그녀는 결국 업무를 중단하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으며 일주일 이상의 병가를 냈습니다. 병세가 악화될 가능성은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노르웨이 왕실의 유일한 위안은 바로 차기 왕위 계승자인 잉그리드 공주일 것입니다. 그녀는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 오빠 마리우스와는 완전히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노르웨이 왕위 계승 서열 2위로 미래에 600년 만에 첫 노르웨이 여왕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리우스의 스캔들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던 그 시기에 잉그리드 공주는 노르웨이 북부 브리그드 노르드에서 군 복무를 하며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니지만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자발적으로 군에 입대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병사들과 함께 생활하며 똑같이 엄격한 군사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포수로 활동하기도 했고 비행기를 조종하며 훈련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군복무는 원래 2024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2024년 9월에 복무기간을 15개월로 연장하여 2025년 3월에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복무를 시작한 이후로 저는 많은 도전을 마주했으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사람의 잠재력은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점입니다. 분대나 중대, 팀 안에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단결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어주며 혼자서는 상상도 못했던 많은 일들을 가능하게 합니다. 공주 외에도 왕세자 부부의 막내 아들인 2005년생 스베라 왕자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그는 2024년에 막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현재는 집에서 독립해 잠시 일을 하며 경험을 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를 비교해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하게 됩니다. 같은 메테 왕세자비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의 삶의 방향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테 왕세자비가 과거 역경을 딛고 놀라운 반전을 이뤄내며 왕세자비계의 전설이 된 반면 그녀의 장남은 끝내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계속해서 한계를 넘는 행동으로 왕궁에서 추방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도 차기 왕위 계승자인 잉그리드 공주가 매우 믿음직스러운 인물이라 그녀가 당분간은 노르웨이 국민들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와 관련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